자, 코리아 백샷 갈 시간이죠. 박근호 이데일리온 파트너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그러게요. 결국 어제 코스피 4천 내놓았죠. 어제 코스피가 3% 넘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올해 한 1,300개 이상 하락한 날 다음 날 제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어제도 거의 1,400개 조금 1,400개 넘었다가 장 마감에는 1,300개 중후반대로 끝났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네. 1,400개든 1,300개든 하루 그날 떨어진 날 이렇게 그 다음 날 어떻게 했느냐. 한 5-6번 정도 있었었는데 어땠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다음 날은 다 올랐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 증시가 좀 약간 뭐 그렇게 오늘 나스닥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기분 좋게 끝나지는 않아서 특히 마이크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5.5%인가 빠졌더라고요. 네. 급락을 했죠. 4,000선이 중요한 건 아니죠. 3,999와 4,000과 뭐 전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몇 팅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떤 심리적으로 4,000선이라는 게 정말 불과 몇 달 전에는 진짜 4,000을 갈까라고 했던 건데 이제 이걸 힘없이 내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사님 파트너님 보시기에는 실질적인 약간 중요한 지지선, 네. 뭐 차트도 보셨을 테니까 대략 어느 정도인 거라고 판단이 되세요? 이제 우리가 차트에서 보통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 위에다 그어서 저항선, 밑에다 그어서 지지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종목군들도 가격이 가지는 저항이 있어요.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 코스피 기준에서는 4,000이라는 건 뭐 어떤 선을 긋는 것보다 이 숫자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일단 12월 달서부터 연준이 긴축을 끝낸다라고 12월 1일부터 QT 끝나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시장의 어떤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QT가. 근데 지금 패드워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50% 넘었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금리 동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왜 사모대출 시장 문제 자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 생각을 해보면 금융위기 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뭐 붕괴를 막고 결국 시장을 반등시켰던 가장 큰 거는 QE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결국 시장에 돈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사모대출 시장이 터져서 시장이 뭐 박살이 난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또 돈을 풀 겁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 날 연준이 시작하는 QT 종료, 그다음에 12월 10 며칠이죠. 연준 올해 마지막 FOMC, 거기서 금리 인하. 그 부분이 어떤 시장으로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말씀을 하셨고, 반도체가 다해했다. 상반기 코스닥 상장 기업들 중에 금융사들은 빼고 영업이익이 제조사 중심으로 왔을 때 179조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51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합쳐서.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담당을 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라도 잘 돼서 다행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외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한 걸음 더 가서 얘기한다면 반도체가 끌어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섹터들도 좀 좋아지고 사실은 조방원전 같은 섹터들은 여전히 사실은 괜찮잖아요. 펀더멘탈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만 뭐 이렇게 물론 반도체 워낙에 뽑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좀 밑에 뒤에 든든한 그런 그 섹터들도 꽤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되면 또 한번 시장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세 번째 가볼까요? 요것 때문에 어제 우리 인바운드 관련주들 되게 좋았어요. 호텔주들 굉장히 좋았고. 안 좋은 시장에서 특히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이걸 준비를 했는데 23년도 8월에
23년도 8월에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아, 그때가 그거예요? 네, 그때 관련주들이 한 달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주식들이 한 달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 23년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좀 요거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삼아보도록 기발한데요. 또 좋은 게 지금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아주 틈새로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네 네 번째. 그래요. 마이크론 들어가면서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 상반기 때 한미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20% 전후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80%거든요. 그러면 수출로 거의 매출이 다 나왔다는 근데 얘기네요.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제 UBS랑 맥쿼리에서 이제 보고서가 좀 나오고 이제 대만 디지타임스에서도 똑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있었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 스피드 마진을 한계를 이제 9GB에서 10GB로 올렸어요. 네. HBM4에서.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그걸 맞추지를 못해서 HBM4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얘기 나온 지는 뭐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됐죠.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마이크론의 HBM4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1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뭐 27년도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가 그것과 관련돼서 이 TC 본드 관련해서 매출이 한동안은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고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이제 CTO죠. 최고 기술 담당하시는 그 분이랑 한미 반도체 회장이랑 반도체 대전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웃으면서 이 악수를 하는 사진이 한 장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왜 삼성이랑 거래를 못 하냐면 2011년도에 한미반도체가 그 삼성 세메스에 태클을 한번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송 걸고 그랬잖아요. 네, 소송 걸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 다음서부터 한미반도체랑 거래를 아예 안 하는데 원래 삼성이 원래 그게 전통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뭐 웃으면서 막 악수하는 사진이 나오면서 삼성 쪽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진 않죠. 지금 세메스가 그 HBM4 관련돼서 TC 본도를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본 이제 신카와라는 곳을 많이 썼었는데 한미 반도체가 이제 그 수출이 80%를 담당을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좀 약간 그러니까 안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하나 세미텍 거 주나 하나 세미텍이랑 지금 법정 공방도 서로 뭐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외국계 IB나 증권사 쪽에서 일단 뭐 한미 반도체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사님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쪽이세요? 아니면 없다 안 될 거야 쪽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주성은 여전히 삼성 못 들어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 UAE 정상회담에서 힘 못 쓴 방산주 선반영 미반영. 선반영이 됐었습니까 이게? 잠깐 한 번 정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 얘기 나오면서 실무진들이 먼저 건너갔을 때 잠깐 하루 정도 오른 날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방산주는 사실 어제 뭐 반도체, 뭐 AI, 원전, 방산, 조선 그냥 주식이면 떨어졌습니다. 네, 주식이면 어제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그냥 주식이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방산주가 특히 힘을 못 썼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뭐.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엄청난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선 마스가 이제 그 한국이랑 미국 이제 이 관세 협상 되면서 마스가라는 표현은 당분간은 전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만우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좀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방원전이 좀 다 공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주가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게 워낙에 뭐 사실은 작년부터 한 2년 가까이 지금 좋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피로감을 좀 이렇게 조금
돌릴 수 있는 네. 그런 데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네, 여행주들, 그다음에 이 호텔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운이 상당히 좋은데요.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좋다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 모멘텀 별로 없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는 롯데관광개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23년도 8월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어떤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올랐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 이제 신임 총리가 대만 유사시 때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 여행사들이 일본 투어 신규 판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거를 취소를 하진 않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일단 스케줄대로 출발을 하는데 취소하는 건 뭐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 마음이 되겠죠. 근데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은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3년도 예를 들면 사실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보면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로 실적 개선 증가세. 너무 좀 뻔한 얘기긴 하죠. 밑에 부분은 보면은 뻔한 얘기고 이제 하나증권에서 좀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롯데관광개발 올해까지는 순이익은 적자거든요. 네. 올해까지는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올해 1분기에 순이익 적자가 엄청나게 크게 났기 때문에 이게 다 금융 비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부채 비용만 그 분기당 한 4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금융 비용만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흑자 전환되면 올해 영업이익만 보면은 올해도 1,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일단 영업이익이 내년에 2,000억을 가정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3조 원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1조 6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 간다는 2배 정도 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죠. 네, 그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지금이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이 더 세죠. 한 달 동안 움직였습니다. 이제 중국 반일 감정 고조식이 이제 8월 달인데. 이거 롯데 얘기죠 지금? 네, 롯데가 23년도 8월입니다. 23년 8월 때. 예, 23년도 8월. 추세가 좋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다가 이때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시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실적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기 이제 8월 달에 노란색 친 구간에 이제 후쿠시마 방류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반일 감정 생겼을 때 움직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때는 주가가 진짜 바닥 찍고 엄청나게 뛴 거네요.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방 빠지긴 했지만. 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네, 이때 제가 코스맥스 말고 왜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왔냐면 코스맥스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연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중국에서 반일 감정 생기면서 화장품주들이 또 급발진을 한번 좀 했죠. 네. 그래서 정말 무겁게 안 움직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던 아모레퍼시픽도 거의 한 달 동안 상승세를 좀 중간에 조정을 좀 세게 주긴 했습니다만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반일 감정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뭐 반일 감정이 생기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부 스탠스 자체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우리나라가 반일 감정 생겼을 때는 신성통상이 단연 대장주였었는데 신성통상이면 옷 만드는 탑10이라는 탑10만. 네. 왜요? 유니클로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맞아.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웃됐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 보시면 될 거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글로벌 텍스프리.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이 회사 그때도 있었구나. 네,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일단 뭐 여행주들, 뭐 카지노주들, 호텔주들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이는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땐 대장주 노릇을 글로벌 텍스프리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근데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보다 중국 쪽에서 반일 감정이 몇 배 더 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대만을 건드려서 그래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 이 종목도 움직였구나라는 종목이 나옵니다. 모나미는 좀 약간 나중에 움직였어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8월 달에 다른 관련주도 움직일 때 마지막에 모나미도
원래 필기구 하면 일본이잖아요. 일본이기 때문에. 필기구 하면 일본이기 말 때문에 돼요. 그거를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껴 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23년도 8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움직인 종목군들은 중국이 반일 감정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반일 감정이 생겼을 때거든요. 근데 모나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높았기 때문에 움직인 거고 나머지 이제 뭐 롯데 관광개발 그다음에 호텔주들 어제 GS P&L도 좋았죠.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이게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시면은 뭐 괜찮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좁혀줘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좀 최근에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좀 탐색을 해보시면 좋겠다. 다른 호텔이나 카지노 관련주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가벼운 편이니까. 그렇죠. 지금 호텔주는 그래도 꾸준히 올랐어요. 좀 네.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화장품주도 좀 그렇고 화장품주는 근데 뭐 요즘에는 APR 거의 하나만 가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으셨죠? 저도 되게 재밌게 메모하면서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관심 좀 가보죠. 오늘 뭘까요? 동서. 참 이 종목도 정말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 때 우리가 보통 시체말이 뭐 약간 속어긴 합니다만은 안전빵이라는 얘기가 보통 있긴 한데 원래 이 회사가 좀 그런 쪽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벌써 올해만 50% 이상의 원두 가격이 올랐어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관세 때문에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건 전반적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아라비카는 커피숍에서 많이 쓰는 거고 요 로부스타는 이제 커피 믹스에 봉지 커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말하듯이. 봉지 커피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원두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이거로 커피 믹스를 만드는 동서 식품을 갖고 있는 동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 벌써 커피 가격 2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이 식품주들이 수익을 낼 때는 이런 원자재들이 오를 때 가격을 올리고 원자재들이 안정이 되면 가격을 안 내리고 그럼 그렇죠. 이 스프레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가 떨어지면은 수익이 확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원두 가격 올라가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서 식품이 이제 커피 믹스를 만들잖아요. 동서 식품을 이제 동서랑 미국의 이제 몬델리즈라는 기업이 반반씩 갖고 있거든요. 네. 50%씩 맞아요. 갖고 있는데 지금 이디야 같은 경우는 커피 믹스를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디야가? 네, 커피 믹스 만들어서 그래요? 상당히 매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마 이것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림. 네. 너무 아깝다. 커피 믹스를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몬델리즈가 그 커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 사업을 하는 한 동서 니네는 절대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외국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되라는 게 계약 조건이에요. 근데 그럼 뭐 어쩔 수 그 없지. 몬델리즈가 커피 사업을 팔았습니다. 그래요? 네, 커피 사업을 팔아서 이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동서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뭐 회사 자체로는 외국인 관광객들 국내에 들어와서 그 노란 맥심 박스 한 봉지씩 사가는 것도 되게 많은데. 역직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동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몬델리즈 때문에 해외 진출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커피 믹스 수출을 마음을 먹으면 삼양식품 못지않은 어떤 삼양식품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말 굉장히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양식품도 사실은 뭐 물건도 물건이지만 포장을 참 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자꾸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원두 커피도 봉지 커피도 얼마나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그렇죠. 네. 될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뭐 추정이 되는 게 있으세요?
이제 몬델리즈랑 그 계약 관계를 유지를 하는 한 자기네들은 이제 동서 쪽은 커피 믹스를 해외 쪽으로 근데 사실 몬델리즈가 커피 믹스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출해도 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몬델리즈랑 우리가 이제 동서식품을 반반 갖고 있으니까 그 계약이 유지되는 한 할 생각은 없다라고 최종 언론 보도에 이제 동서식품이 어떤 스탠스를 밝힌 건 있습니다. 동서가 몬델리즈를 인수할 능력은 돼요? 몬델리즈가 훨씬 더 큰 회사죠. 그러세요? 그거 할 수 없죠. 뭐. 네. 미국 최고의 그 식품 제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안 되죠, 뭐. 네. 자,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오레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레오. 아,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네. 동서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참 오랫동안 횡보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사실 기관 수급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주가는 사실 별로. 네, 이제 동서를 여기까지만 보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고 주주분들이 답답해 하셨겠고 최근 흐름 보면 시장이 불어났는데 우리 동서는 거꾸로. 굉장히 네. 좀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좀 늘었고 기관 수급은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조금 불안한 시장에서 좀 약간 지켜주는 역할의 어떤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좀 줘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배당 황제주 중에 한 종목이죠. 그러면은 뭐 괜찮네요. 예, 차트도 지금 올라오는 거, 바닥 짚고 좀 올라오는 거 좀 보시죠. 예,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도 확실한 수급 주체도 하나 있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